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년도 새해 계획 세우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내년도에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돈 관리에 있어서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필쌤과 1대1로 상담하면서 나의 소비부터 저축, 그리고 목표 관리,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alt101.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쌤과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alt101.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쌤과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년도가 2025년도고 굉장히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돈 관리 좀 잘하자, 저축 좀 잘하자, 짠테크, 절약, 재테크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통장입니다. 통장을 여러분들은 몇 개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통장을 쪼개라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통장 쪼개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축. 저축은 어떤 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 ISA가 좋을까? IRP가 좋을까? 청약저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청년 도약계좌를 해야 될까? 아니면 특판금리에 그냥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걸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또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난 너무 정말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라고 해서 또 투자를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보통 한 세 가지 영역들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한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나누고, 저축은 모으고, 투자는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내용에 뼈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장은 나누고, 저축은 모으고, 그리고 투자는 분산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통장을 나눠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통장 쪼개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통장이라는 걸 쪼개고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통장, B 통장, C 통장, D 통장. 최근에는 통장을 새롭게 발급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쓰던 통장, 뭐 옛날에 쓰다가 지금 안 쓰는 통장, 뭐 CMA 통장, 파킹 통장, 월급 통장, 뭐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월급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CMA 통장에 한 100만 원, 파킹 통장에 한 100만 원, 월급 통장에 카드도 좀 빠져나가고 남은 돈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거를 통장 나누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통장 나누기라는 거는 통장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의 용도를 나눠서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통장 여러 개에다 돈을 나눠서 넣어놔라가 아니고 바로 돈의 용도를 나눠서 사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나눠라 라는 이야기는 통장만 나눠져 있고 돈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나는 통장 나누기 된 거지, 통장 쪼개기 된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4개 내지는 3개 정도로 만약에 통장을 운영하실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받는 월급 통장입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 월급 통장이겠죠. 월급 통장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월급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통장에는 영원이어야 한다. 월급 통장은 항상 잔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결산을 하는 날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정한 저축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과 저축 자동이체가 되는 날의 간격이 좁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날이 25일이다. 그러면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날 정기적금 또는 보험 같은 것들이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월급 통장에서 저축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돈을 그러면 쓰면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통장을 3개가 아니라 4개 정도로 나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컨디션이라고 하면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소비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써야 될 정기소득을 담아놓는 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소비 통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한 달 정기소득을 담아놓는 통장.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서 정기 소비 예산이 들어있는 소비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송금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얼마를 송금할 겁니까? 얼마를 송금하지? 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나에게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주듯이 정기 소비 예산을 소비 통장으로 송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 통장은 매달 월급 통장에서 한 달 살림할 돈을 받아서 거기서 현금을 찾아 쓰든지 아니면 카드가 결제되든지 하더라도 그 소비 통장 안에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폴트가 되는 거죠. 내가 더 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수지 통장입니다. 저수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똑같은 12분의 1의 월급을 타지 않고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것들을 타는 분들한테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이퀄라이징해서 n분의 1로 꺼내 쓰고 싶을 때 저수지 통장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저수지라는 것이 있죠. 저수지는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둬뒀다가 감을 때 꺼내 쓰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꺼내 써야 되는데 돈은 300 들어왔다, 400 들어왔다, 250 들어왔다 이런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만큼을 잠깐 보관하는 통장으로 쓰셔야 된다. 저수지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은 공금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네 그러고 꺼내 쓰면 안 됩니다. 매달 내가 300만 원을 꺼내 쓴다 그러면 300만 원의 부족한 부분만 저수지 통장에서 가지고 와서 쓰고,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저수지 통장에 채워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통장은 바로 뭘까요? 바로 계절 지출 통장입니다. 아까 월급 통장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째 소비 통장이 있고 3번째 저수지 통장이 있다 그랬는데, 4번째 통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쓰는 소비 예산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정기적으로 쓰는 예산이 뭡니까? 예를 들면 명절이나 여행이나 이벤트, 생일, 그리고 자동차, 세금, 겨울옷, 이렇게 어떤 시즌에 따라서 특정 시즌에만 나가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담아놓는 통장이 바로 계절지출 통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통장을 쪼갠다, 통장을 나눈다라는 말은 통장 자체를 나눠서 돈을 분산해 놓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의 용도, 월급 통장은 어떤 용도였죠? 저축 빠져나가고 돈을 받거나 송금해 주는 역할이 용도죠. 소비 통장은 어떤 용도였죠? 소비 통장은 매달 똑같이 쓰는 월 생활비를 담아놓는 통장. 저수지 통장은 어떻죠? 저수지 통장은 내가 매달 써야 될 통장의 돈보다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왔을 때 저수지처럼 조절을 해주는 역할. 마지막으로 4번째 계절 지출 통장은 바로 명절이나 여행 또는 이벤트처럼 이렇게 계절적인 지출을 따로 보관해 놓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담아 놓는 바구니가 다르다라는 게 바로 통장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장을 무조건 나누지 마시고 돈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번째는 저축입니다. 저축을 여기저기다가 분산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향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통장은 나누고 저축은 모으고 투자는 분산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축은 모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여러 개로 나눠서 저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카오 적금 5만 원, 토스 적금 10만 원, 뭐 무슨 저축 은행에 15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면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좀 줄어들긴 하죠.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어디가 은행이 금리를 많이 준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 나도 카카오에 있어 5만 원, 토스에도 있어, 어느 저축은행에도 얼마 있어. 이렇게 분산을 하는 효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축이라는 것은 분산보다는 모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흐트러뜨리기보다는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1억 모으기, 그리고 1억을 달성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5천 모으기, 또는 1년에 올해 한 1,500만 원 모으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량적인 저축 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돈을 흐트러뜨리려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는 어떻게 하라? 분산하라 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분산하라 라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럴 줄 알고 ETF에 투자를 했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낮추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산이라는 것은 종목 분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 타이밍의 분산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도 분산하고 사는 시기도 분산한다. 그러면 위험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위험을 줄이면 수익률도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진짜 투자라면 내가 1억이라는 돈 중에 8천만 원은 안전한 예금을 하고 2천만 원은 내가 한번 조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한 걸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너무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산하면 뭐 A부터 Z까지 다 사고 모든 걸 다 인덱스 펀드로 가입을 하고 이러면 당연히 위험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투자를 분산하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산하라는 게 종목만을 분산하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A부터 Z까지 모든 종목을 다 사는 ETF처럼 전술적인 분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안정지향형이라고 한다면 1억 중에서 2천 내지 3천 정도, 3분의 1 정도, 요 정도를 주식에 편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2천, 3천을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7천, 8천이 예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자, 그런데 나의 위험 성향도 고려하지 않고 2천만 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1억, 이걸 다 주식에 넣는다. 근데 좀 분산하라 그랬으니까 ETF로 A부터 Z까지 투자를 여러 종목으로 나눈다.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습니까?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라는 말은 전술적인 분산 이전에 전략적으로 안전자산과 적절한 비중으로 나눠서 투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내년도에 돈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통장은 나누고 저축은 모으고 투자는 분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통장 나누고 뭐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통장을 그냥 단순히 나누지 마시고 돈의 용도를 나누라는 거, 그리고 저축은 너무 많은 계좌로 하지 마시고 내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축하셔서 돈을 모으시길 바란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은 종목의 분산, 그리고 매수의 분산, 타이밍의 분산 이전에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하시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말이죠, 반드시 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눈앞에서도 보이지 않죠. 기회는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준비하고 있을 때만 잡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